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희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관련 사고가 또 있었는데 문의가 가능했던 5곳이 좀 누락이 됐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가깝게는 35km 떨어진 25분 거리의 외상센터가 있었고요. 이를 포함해서 총 5곳에 환자 수용이 가능한 곳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때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결국은 100km 떨어진 곳까지 2시간 넘게 걸려서 가게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소방당국의 잘못으로 봐야 할까요? 기사에서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119 구급차 안에는 구급대원 2명이 있었고 1명은 운전을 했고 다른 1명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걸고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했다는 건데요. 얼마나 상황이 긴급했을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했을 구급대원분께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시스템의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서울신문 제목을 보면요. 자, 응급실 뺑뺑이 차단한다. 경증 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응급 환자가 이송이 된다면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병상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도 보면요. 예. 전화 안 돌려도 병원 상황 알 수 있게 또 응급 앱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예.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구급차에는 병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상황판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마치 회계장부처럼 보기에도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응급 앱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이 상황판이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좀 무용지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의 첫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에서 이제 경계로 내려갔는데 지금 질병관리청 그 직원들인가 봐요. 예. 덕분에 수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그 방역 규제도 대부분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오늘 0시부터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당장 어제 감염된 확진자도 오늘부터 격리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한겨레 신문은 질의응답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 코로나19에 걸리면 회사를 쉴 수 있는가? 이거는 회사 지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업장이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확진된 학생은 학교에 못 가게 될 경우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현재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 대해서 5일 동안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게 되면 출석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많이 벗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의 입과 코를 옥죄했던 네. 마스크 착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계속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동네 의원이라고 부르는 좀 규모가 작은 흔히 볼 수 있는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큰 병원, 3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에서는 계속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네, 참 그동안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 직원들이 한 수화처럼 덕분에 저희도 모두에게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하는 국회라더니 법안 처리를 30%에 그쳤다. 자,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가 봐요. 맞습니다. 5월 30일을 기준으로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21,700여 건 됐습니다.
자, 이 중에 처리된 건 6,500여 건에 그쳤는데요. 이걸 처리율로 표시를 해보면 30.1%였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36.9%보다도 한 6%포인트가량 낮았던 건데요. 이 상임위별로 따져봤을 때 처리율이 가장 낮은 곳은 13.3%의 운영위였고요. 법사위가 17.7%, 정무위가 21.8%, 과방위가 24.8% 등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운영위와 법사위 같은 곳들은 여야 충돌이 좀 빈번한 곳들이잖아요. 예. 예상대로 좀 처리율이 낮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듯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곳들은 의사 일정 합의가 번번이 불발되면서 상임위의 전체 회의조차도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다가 전반기 국회 마무리 때에는 대선 준비를 하느라 법안 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요. 또 막상 열리더라도 주요 법안만 다루는 데 그치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 1년여 남은 기간 이 처리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두 다 지역구로 내려가서 차기 총선 준비에 공을 들이고 하반기는 마지막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관계자들의 전망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뭐 총선 준비 중요하죠. 뭐 중요하겠지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울산시가 친기업을 넘어서 생뚱맞은 우상 숭배를 한다. 자, 이 그림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 지금 여기에 대통령 조각, 러시모어산 대통령 조각 이런 것처럼 지금 뭘 건립을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울산시가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소유한 야산에 현대, 삼성, SK, 롯데 이렇게 4대 그룹 창업주 중에서 일부에 거대 흉상을 건립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6월 중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고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부지 매입비도 50억 원 정도 들고 흉상 설계와 제작 비용이 200억 원 정도 들어서 총 2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울산시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울산을 이끈 기업인을 예우하고 해당 기업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이 좋아할지가 예. 정말 의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과도한 쇼와 이벤트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사업 발표부터 한 뒤에 시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그 밖에도 경관을 해친다, 좀 생뚱맞은 사업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한편 대기업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공식 입장을 내기에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기사에 조금 실려 있었는데 이 반응을 보면요. 조금 뭐랄까요? 흉상 건립에는 은근히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예우라는 말은 좋습니다. 예우 좀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라면 이전 기사에서 봤듯이 정말 우상숭배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기업들까지 부담스러워하는 걸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오늘 일가는 좋아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야구 소식인데 그림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로봇 심판이죠. 관련 그 고교 야구 대회가 좀 종료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무섭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로봇 심판이라 그래서 정말로 로봇이 이렇게 뭐 스트라이크 이렇게 말하는 그건 건 아니고, 아니고요. 네. 예, 우리가 뭐 알파고에서 봤듯이 신호를 받아서 인간이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고교 야구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황금사자기가 지난달 29일에 끝났는데요. 이번 대회는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처음으로 로봇 심판을 도입한 대회였습니다. 뭐 전 경기에 다 도입이 된 건 아니고요. 경기장 시스템 여부에 따라서 인간 심판이 투입된 그런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로봇 심판이 투입된 목동 야구장과 인간 심판이 투입된 신월 야구장의 통계를 좀 비교해 뒀는데요. 3경기 덜 치른 목동 야구장에서 볼넷이 오히려 신월 경기장보다 1.8배 많았고요. 타석당 볼넷 비율도 22.7%로 나와서 신월 경기장에 비해서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엄격한 스트라이크 존 판단 탓에 볼넷 판정이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아일보의 야구팀이 각 팀 지도자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네, 투수들이 적잖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좀 팍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엔 모든 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뭐 대부분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게 봐서 힘들었다라는 반응은 공통됐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팀이 공평했다라고 말하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또 판정으로 인해서 심판과 감정 싸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좋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엄격한 판정 탓에 투수들이 자신감을 잃고 또 제구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투수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존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협회 측도 이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대회 중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존의 하단을 넓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대회 때에는 좌우의 폭도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긴 하지만 우리 왜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네.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는 좀 없어질 것 같아서 묻네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